여러분, 혹시 동네에 갑자기 생겼다가 금방 사라진 고깃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9,900원 한우 같은 초저가 콘셉트 매장이 문 닫은 걸 봤습니다. 처음엔 사람도 몰리고 줄도 서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판이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른바 한탕형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할 때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대출, 전 재산을 넣어서 가맹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초저가 프랜차이즈가 빨리 뜨고 빨리 사라질까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만 강하고 지속 가능성이 약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우를 9,900원에 판다. 무한리필처럼 보인다. 원가보다 너무 싸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혹합니다. 이 가격이 가능해? 지금 아니면 손해 아닌가?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초반에는 호기심 수요가 몰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손님이 한두 번은 이벤트 가격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결국 매장은 계속 운영되어야 하죠. 고깃집은 고기 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배달앱 수수료가 있고, 전기와 가스비가 있고, 세금과 카드 수수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깃집은 폐기 비용도 큽니다. 매출이 높아 보여도 이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초저가 콘셉트는 손님을 모으는 힘은 강하지만 수익 구조가 약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본사는 계속 신규 가맹점을 늘려야 하고 점주는 박리담회로 하루하루 버티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탕형 프랜차이즈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탕형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는 매장이 아니라 가맹 모집이 본업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는 기존 점주가 잘 돼야 브랜드가 오래 갑니다. 기존 매장이 돈을 벌어야 새 점주도 들어오고 브랜드 평판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탕형은 반대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점포에 안정적인 수익보다 새로운 가맹비와 인테리어 수익, 집기 납품 수익, 초기 물류 수익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점주가 오래 잘 되는 구조보다 빠르게 많이 열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권 분석이 허술해집니다. 가까운 거리에 같은 브랜드를 또 내줍니다. 점주 교육은 짧고 형식적입니다. 오픈 초반 마케팅만 강하고 운영 지원은 약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본사 대응이 느립니다. 심하면 메뉴와 콘셉트도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처럼 홍보하다가 나중에는 점심 특가, 주류 할인, 무한 리필 느낌까지 섞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손님도 헷갈립니다. 여기 싸구려야? 프리미엄이야? 가성비 집이야? 이벤트 집이야? 브랜드가 오래 가려면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매장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탕형은 초반 유입만 노리다 보니 이 방향성이 약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좋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창업 설명회에서는 보통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진 좋습니다. 회전율 좋습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누구나 쉽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몇 명이 오느냐보다 한 명 올 때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은 많은데 원가율이 높고 할인 행사가 많고 사은품까지 주고 인건비도 많이 들면 매출은 커 보여도 실제 순이익은 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매출 착시가 심합니다. 월 매출 1억이라는 숫자는
듣기엔 멋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세금, 배달비, 폐기, 관리비까지 빼면 남는 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는 매출보다 순이익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잘 되는 매장이 아니라 평균 매장, 평범한 매장, 심지어 약한 매장을 봐야 합니다. 본사는 늘 잘 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 매장은 그 매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정보 공개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어떤 회사인지,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최근 폐점은 얼마나 있었는지, 소송이나 분쟁은 있었는지, 이런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이름만 보고 계약합니다. 유명해 보이고, 사람 많아 보이고, 유튜브나 인스타에 자주 나오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1년 동안 신규 개점은 많았지만 폐점도 급증한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빨간 신호입니다. 특히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동시에 폐점도 많다면 브랜드 체력이 약할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회사 재무 상태도 중요합니다. 본사가 돈을 잘 버는 구조인지, 빚이 많은지, 지속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흔들리면 점주가 가장 먼저 다칩니다. 물류가 흔들리고, 마케팅이 끊기고, 지원이 약해지고, 결국 매장 운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가 구조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고깃집이면 고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스, 반찬, 주류, 숯, 가스, 냅킨, 일회용품, 배달 포장재, 심지어 세척 비용까지 다 비용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지정 물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품질 관리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입니다. 시중보다 지정 물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필수 구매 품목이 너무 많으면 점주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또 본사가 계속 신메뉴를 내면서 새 집기나 새 포장재를 강제로 도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계약 당시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하면서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가맹 전에는 초기 비용만 보지 말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과 필수 구매 비용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권 보호 조항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큰돈 들여 매장을 열었는데 몇 달 뒤에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바로 나눠집니다. 특히 유행형 브랜드는 초기 수요를 빨리 소진합니다. 한 동네 안에서 같은 콘셉트 점포가 늘어나면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디까지가 보호 상권인지, 배달 권역은 어떻게 되는지, 본사가 예외를 둘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로 걱정 마세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존 점주 인터뷰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본사 말만 듣지 마시고 실제 운영 중인 점주를 직접 만나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세 부류를 만나세요. 잘 되는 매장, 보통 매장, 잘 안 되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 때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이 얼마나 달랐는지, 본사가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물류 가격은 합리적인지, 행사 강요는 없는지, 광고비 분담은 어떤지, 슈퍼바이저가 실제로 도움되는지, 매출보다 순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이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답이 너무 부정적이면 그건 현장의 신호입니다. 특히 다시 하라면 안 한다. 이 말이 나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시 이런 브랜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짧은 기간에 매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브랜드입니다. 성장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광고는 엄청 많은데 정작 오래된 성공 매장이 잘 안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셋째, 수익 구조 설명보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식의 조급함을 자극하는 브랜드입니다. 넷째, 폐점 이유를 전부 점주 탓으로만 돌리는 브랜드입니다. 다섯째, 계약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서류 검토 시간을 충분히 안 주는 브랜드입니다. 여섯째, 브랜드 정체성이 자꾸 바뀌는 곳입니다. 한 달 전엔 프리미엄이었는데 지금은 가성비고 다음 달엔 주저명이면 방향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일곱째, 본사 수익 구조가 가맹비와 인테리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점주 장사보다 신규 모집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보다 업종 이해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브랜드가 유명해 보여도 내가 음식점을 운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외식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변수가 많습니다. 직원 관리, 위생 관리, 원재료 관리, 클레임 대응, 배달 리뷰 관리, 주말 피크타임 운영까지 정말 체력이 필요합니다. 본사가 초보도 쉽다 이렇게 말해도 현실은 다릅니다. 초보가 쉬운 업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 전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업종이 내 체력과 성향에 맞는지, 평일 낮 장사가 약하면 버틸 수 있는지, 가족 노동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직원을 못 구하면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적자가 나도 견딜 자금이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가맹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유행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줄 서는 건 브랜드 실력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화제성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뜬 브랜드는 초반 화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6개월 뒤에도 유지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강한 브랜드는 오픈빨이 아니라 재방문이 나옵니다. 단골이 생기고 이 동네에서 다시 찾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저가만 앞세운 브랜드는 가격 충격이 사라지면 방문 이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사는 처음 한 번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10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정보 공개서 확인. 둘, 본사 재무 상태 확인. 셋, 최근 폐점률과 분쟁 이력 확인. 넷, 평균 매장의 순이익 구조 확인. 다섯, 지정 물류와 필수 구매 품목 확인. 여섯, 상권 보호 조항 확인. 일곱, 광고비와 판촉비 부담 구조 확인. 여덟, 기존 점주 직접 인터뷰. 아홉, 계약 해지와 재계약 조건 확인. 열, 내 자금과 체력으로 정말 버틸 수 있는지 확인. 여기서 하나라도 애매하거나 불투명하면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입니다. 창업은 남들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조를 이해하고 숫자를 검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버틸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좋은 본사도 많고 점주와 함께 오래가는 브랜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쉽게 벌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구조입니다. 특히 초저가, 초고속 확장, 과장된 수익 광고, 가맹 재촉이 겹치면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를 보지 말고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홍보를 보지 말고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설명회를 보지 말고 현장 점주를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프랜차이즈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갑자기 생겼다가 금방 사라진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댓글로 경험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가 많을수록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업 설명회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말 주제로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